안녕하십니까. 영생의 6번째 비결, 6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커피입니다. 이번 비결은. 커피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좋은 점도 있고, 부작용도 있고, 이렇게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 필자는 커피 예찬론자에 속합니다. 대충 아시겠지만은, 방탄커피라는 걸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커피를 꼭 지금 여기서 다루겠다는 건 아니고, 그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커피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카페인이 이제 보통은 이제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카페인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이 카페인이 이뇨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물만 충분히 먹어준다면은 독성 물질을 배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마셔줘야 됩니다. 어둠으로만 빠지고 마시지 않으면은 피가 진해져서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폴리페놀 성분, 이게 대박입니다. 요즘 항산화 물질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는 영양 성분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 세균들은 이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가지고 일종의 탄수화물 계통인데 대장의 세균들에 의해서 이제 부티르산으로 낙산으로 이렇게 이제 바뀝니다. 요거에 이제 약간 그럴 수 있는데 뒤에 얘기 나오니까 이제 사실 이제 수의사들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서들이 거친 풀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그렇게 근육질, 심지어는 지방질 이렇게 일 수 있는 이유가 세균들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흡수하는 것들은 이런 휘발성 지방산 계통들입니다. 초산이라든지 프로피온산이라든지 부티르산이라든지 이 내용들은 나중에 또 다시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부티르산 이게 단쇄지방산이거든요. 기토제닉 하시는 분들이 아주 숭배하는 MCT 중쇄지방산보다도 이게 사실은 더 좋은 거죠. 바로 흡수가 되고 바로 이게 에너지로도 쓰이고 여러 가지 영양물질로도 쓰이니까요. 근데 이제 대장에서 생산되는 애들은 이제 흡수돼 가지고 바로 대장 점막 세포들에 의해서 이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판타지 소설로 치면은 이제 큐어 마법입니다. 점막, 다른 데는 아니고 점막을 아주 매끈매끈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낙산들이 합니다. 그래서 커피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균이 유산균 좋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쪽도 이제 굉장히 고찰이 많이 필요한 영역인데요. 이 박테로이드 속에 속하는 균주들이 실제로는 도움이 되는데 얘네들 유산균이라고 칭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계속 방송을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위장이 우리가 천렵이니 해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이제 이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면역 반응 이거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죠. 이제 요게 제대로 되는 사람들은 잘 안 죽습니다. 병에 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죽는 사람들은 지병이 있거나 요게 약하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요. 이제 그게 약하다는 의미죠. 분들이 이제 가시는 거거든요. 면역 반응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빠릅니다. 폐에서 30%, 장에서 60, 70%거든요. 피부에서는 그죠? 튼튼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먹이라든지 이런 애들 뚫고 들어오는 애들 말고는 죽죠. 상처가 난다든지 해서 숨을
쉬면은 산소를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가 면역 반응이 폐에서 일어나고 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음식물을 뭐 치대해가지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가지고 흡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세균도 뭐 버글버글하고 그러니까 뭐 알고 보면은 면역 반응만 이거 아주 정말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폐하고 장에서만 일어나면은 건강한 겁니다. 이게 뚫려가지고 저지선이 살팔선이 뚫려가지고 몸 안으로 이렇게 세균들이 들어오고 해서 몸 안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거. 심지어는 몸에 백혈구나 뭐 적혈구나 이런 것들을 상대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 연부 조직이나 이게 이제 자가 면역 반응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최악인 거죠. 뭐 적혈구를 뭐 우리 몸이 아닌 거라고 해서 백혈구들이 들러붙으면 백혈병이 되는 거고 아토피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크론병이니 뭐니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가 면역 반응이죠.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될 대상을 상대로 오인해서 요즘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멧돼지 잡으러 갔다가 이 멧돼지는 안 쏘고 사람을 쏘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이제 그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아야 이제 폐에서 면역 반응이 덜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똥, 이 뭐 화장실에서 변 볼 때 뭐 지독한 냄새가 나면은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뭐 방구 냄새 나는 방구 붕붕 끼고 하면은 절대로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똥에서 사실은 뭐 향기롭다는 애기들 똥 있지 않습니까?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런 똥들을 넣어야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요게 이제 커피가 또 밑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이야기가 투수가 다소 없을 수 있고 이것저것 막 아는 거는 많고 깊이는 적어서 이렇게 막 끌어다 붙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항상 제목을 기억을 하시고 저도 중간중간에 짚어드릴 겁니다만 이제 면역 반응 이거 커피 먹으면은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장점막이 굉장히 건강해야 되거든요. 뭐 폐점막도 건강하면 물론 더 좋겠지만 일단은 요 지금 커피의 경우에는 폴리페놀 성분이 박산내에서 부티르산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저기 대장에서 주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걔는 좀 아쉽지만 일단은 뭐 다른 방법으로 보강하기로 하고 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0%짜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마시면은 굉장히 도움됩니다. 물론 이제 불면증이 있거나 뭐 속이 쓰리거나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방법을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오전에 마신다든지 속이 쓰리는 것은 사실은 커피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걸 또 책을 읽다 보시면은 보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커피 마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도록 드러났습니다. 한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역시 이제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존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야 되고요. 커피 그렇지 않습니까? 그 좋은 분위기 좋은 카페 가서 이 좋은 원두로 내린 커피 향도 좋고 맛도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경치를 보면서 마시면은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뭐 전두엽이 뭐 뻥뻥뻥뻥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체가 폴리페놀들이 부티르산으로 바뀌어가지고 장내 면역 반응을 크게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자체가 이제 의 길이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 면역 반응 자체가 그냥 전쟁이거든요. 그냥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행위입니다. 극단적으로 소모하는 행위거든요. 시체도 많고요. 그게 이제 농이지 않습니까? 세균하고 백혈구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막 서로 죽는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고름 농이거든요. 이런 것들 다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처리됩니까? 쓰레기 뭐 종량제 봉투 안 사면은 처리됩니까? 그것도 실제로는 그게 처리가 된 게 아니죠. 그러고 가서 태우든지 매립하든지 매립하면 두고두고 지구 환경에 문제를 일으킬 거고요. 태우는 것도 정말 잘
유해가스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 연소를 시키지 않으면은 또 환경오염이 되죠. 그렇게 완전 연소를 시키는 그게는 또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죠. 시설이라든지 연료라든지 이게 다 저기 활성산소와 관련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몸속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뭐 그런 과장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세상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나 심지어는 우주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아니면 저기 현미경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같은 원리라고,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같은 원리들이 지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 폴리페놀 성분 이게 이제 항산화 작용이 뭐 끝판왕들이 많습니다. 글루타치온도 있고 비타민C도 있고 한데 이제 폴리페놀 역시 상당히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수면 영장은 뭐 기본이고 우리가 지금 이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텔로미어라든지 뭐 등등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암 발병률 굉장히 이 대장암은 당연히 대장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런 거고 대장 환경이 좋아지면 독소가 훨씬 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간암 이 발병이 덜 되는 거죠. 간이 혹사를 당할 일이 병균의 독소에 노출될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독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 뇌 쪽이기도 합니다. 이게 뇌졸중하고 이제 뇌에 독소가 들어간다는 의미하고는 약간 좀 다를 수는 물론 있습니다. 이제 이건 약간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그 혈관의 어떤 뭐 콜레스테롤이 많이 끼었다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제 설명을 좀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복잡한 건데 하여튼 장이 안 좋으면은 독소나 세균들이 많이 흡수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혈관벽에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 종기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25년 임상 경력을 가진 수의사로서 볼 때 사람들은 저희가 진료를 안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하지는 못하지만 개들 같은 경우에는 세균 감염이 대부분 이빨이 썩었다든지 장이 안 좋아서 생기는 세균 감염이 결국 혈관벽을 염증을 일으켜서 그게 터지면은 이게 경동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뇌졸중이 오고 관성동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 심근경색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피 먹으면 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뇌졸중까지도 심지어는 치매 이거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혈관 독소가 뇌에도 들어가거든요. 이 자살률 감소 그런데도 이제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건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다른 논문들이나 책들에서 그걸 이제 해석을 제가 이제 그렇게 다르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효과가 있고 여기에도 따로 효과가 있고 기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기본적인 기전 있죠. 저기 부티르산, 폴리페놀 이 기전들이 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장의 건강 이거 어떻게 애우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원리를 알고 보시면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 생리학이나 양리학을 배우시지 않은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야 무슨 뜬금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저하고 이렇게 책 한 권 같이 띄시면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주의점이 원두 이게 콩두쩌지 않습니까? 콩이라고 이제 콩의 일종이라고 이제 사실 볼 수 있는데 곡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특히 곡물들은 이제 껍질이 있기 때문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좀 컨테이너 베이스로 아니면은 부두에 산처럼 쌓아놓고 이렇게 이제 해서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이제 담고 이러거든요. 야적을 많이 해둡니다. 처음부터 아예 쌀처럼 이렇게 저포장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습니다. 해서 이제 곰팡이 독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곰팡이 독소 중에서도 곰팡이 독소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이 오크라톡신, 커피 원두에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오크라톡신인데 얘네들이 이제 끓이고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 당연히 오염되지 않은 원두 커피를 구매하는 거죠. 이게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중남미 쪽이 커피가 요즘은 원두가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알았어. 어쨌든 그 쓴맛이 덜 받치는 커피 쪽으로 해서 원두가 오래되고 이 곰팡이 독소들이 있으면은 쓴맛이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비싼 월급창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동물병원을 하던 시절에는 뭐 비싼 것도 많이 사 먹었는데 요즘은 워낙 제가 많이 마시니까 집사람이 조금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거 사다가 이제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뭐 아침에 방탄커피 한 잔 다 마시고 출근할 때 저기 커피포트 보온병에다가 한 통 이렇게 진하게 타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무실에 가서 그 따뜻한 물 요새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무실에 가면은 따뜻한 물 한 70% 80%에다가 이렇게 이제 타서 먹습니다. 그래 하면은 하루에 뭐 한 번 먹기도 하고 또 한 통 더 갖다 먹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는데 대번에 합니다만 먹어보면은 썩거든요. 끝맛이. 그런 건 몸에 안 좋은 거니까 버립니다. 예,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은 좀 그거 버리고 새 거 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이런 이유들이 있으니까 오래 살자고 하는 짓인데 독 써먹고 콩팥이 망가지고 빨리 죽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차 산책은 이제 그 천일염하고 물을 많이 마실 건데 이게 이제 물을 많이 먹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배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간의 뭐 데미지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간 영양제를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이제 제가 그 84학번입니다. 서울대 수의학과 84학번인데 우리 나이로 이제 56이죠. 아직 뭐 정년퇴직도 하지 않은 나이인데 유역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사실 뭐 가능할지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알 수 없는 이야기인데 요즘 컨디션 같으면은 200세는 몰라도 뭐 100세는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머리가 굉장히 맑거든요. 맑아서 하루 종일 업무를 보는데 나이 55세 저기 평생 동물병원 하다가 공무원이 됐는데 일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렇고 공무원들은 굉장히 전산 작업들이 많습니다. 시스템들도 많고 해서 세월이니 뭐 온누리니 뭐 별의별 게 많습니다. 어디 들어가서 카이스트 들어가서 입력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거의 큰 명에 가깝던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요 방송 요것도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스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머리가 많이 많이 젊어졌다고 제 느낌으로는 뭐 30대 초중반의 어떤 그때의 컨디션은 아닌가 컨디션이 아닐까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많이 좋아졌거든요. 운동 별로 하지 않아도 몸 상태 좋아서 3월 달에는 그 저희 부서장님하고 이제 마라톤 가기로 이렇게 물론 10km만 나갈 겁니다. 풀코스 뛰고 이러는 미련한 짓은 아니 뭐 풀코스 뛰시는 분들한테 미련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이런 책을 쓴 저자로서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설렁설렁 갔다 올 겁니다. 중간에 뭐 비타민C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또 한 챕터가 끝났군요. 자, 그럼 다음 챕터에서 뵙겠습니다.